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토지 보상 등 개발 사업에 맞물리는 일부 지방의 땅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에 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세입자들은 깡통 전세가 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설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22조 원, 10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해 한 17조 5천억 정도가 풀렸거든요. 네.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죠. 네. 2009년도 34억 8,500억 정도가 풀렸습니다. 이때 이제 4대강 때문에 많이 풀린 거고요. 금년도에 한 22조 정도 풀릴 계획인데 여기에 또 추가로 더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이 풀리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 주택 시장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일단은 토지 시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상 금액이 책정됐다 하더라도 이게 일치해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1억 원이 넘는 경우는 채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다 풀리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네, 채권으로 나가는 것도 있다. 네. 예. 자, 그럼 예타 면제와 토지 보상금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22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네. 약 71% 정도가 수도권입니다. 약 네. 15조 정도가 수도권에도 풀리고요. 나머지 이제 1조 한 9천억 정도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풀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 그다음에 경북 지역하고 대전, 뭐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약 한 71.2% 정도가 수도권에 풀려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현금이 많이 풀리는 지역,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리는 지역, 주변 지역으로 아마 집가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지역이 수혜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나 청년주택이나 택지로 보상되는 비용이 꽤 많아요. 네. 이런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타가 면제되는 지역은 아직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지역도 향후에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토지 보상금이라는 게 일종의 유동성으로 인식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윳돈.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돈인데 네. 지금 뭐 지방 부동산 워낙 침체돼 있다고 하니까 네.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에도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토지 보상금이 말이죠. 지금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 합쳐도 몇 조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예타 면제가 전체 13조 정도 공사해서 8조 정도가 이제 보상금 나갈 계획인데 그건 앞으로 2, 3년 후의 얘기고요. 네. 금년도 22조 중에서 지방 부동산으로 보상 금액이 나가는 게 약 30%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부동산 시장, 특히 부동산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고요. 뭐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토지 보상금이 나가는 그 주변 지역은 그런 대로 뭐 단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토지 보상금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거를요. 네. 가만히 면밀히 보면은 건축비는 거의 확실히 빠나거든요. 토지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던 것은 토지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토지 가격으로 풀리는 유동성 자금은 결국에 주택 시장으로 또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 금액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몇 억씩 이렇게 보상금을 줄 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채권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린다고 그러면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규제 지역은 현재 대출을 전면 거의 금지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돈이 풀렸다고 해서 주택 시장이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유동성 자금이 현재 1,100조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이 예.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갈 겁니다. 아마. 자, 토지 보상금에 이어서요. 지금 또 하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서울의 전세 가격입니다. 그렇죠.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역대급으로 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전세 가격 자체가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질 때 문제인데 네. 지금까지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자체가 오히려 매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좁아지면서 만약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깡통 전세가 나올 수 있는데 매매 가격이 현재까지는 더 적게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더 벌어졌다는 얘기죠. 한국감정원이 1월달 평균 주택 가격 하락이 마이너스 0.15%로 발표됐는데요.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0.22%가 떨어졌습니다. 네. 이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벌어졌죠. 서울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의 마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2%가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은 0.36%가 떨어졌어요.
그 주간 보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보도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깡통 전세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강남 지역 중에서도 송파나 강동 지역의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 깡통 전세라는 것은 한 세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전세 수요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 갭에 관계없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융자를 받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 타인의 돈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전세가 빠지지 않은 경우. 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네. 변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전세 가격도 하락하면서 전세 깡통 전세가 나타나는 걸 염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장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죠. 특히 이제 앞으로 그 정부가 계속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 유동성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깡통 전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세가 하락이 역대급 하락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남 4구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요. 6년 4개월 만에 네. 최저치라고 하는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매매가 전세가 지금 다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지금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거래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호가가 떨어졌죠. 호가.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한 1억서부터 한 4억까지도 내려놔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봐도 한 3천에서 5천 정도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보면은 잠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 3억서 4억 정도 하락했는데 주간 단위로 한 3천, 4천 정도 하락하는 걸 보면 분명히 그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은 하락 시장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헬로시티를 빼고도 개포동 3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네. 역대급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금년도 입주 물량 예정이 39만 2천 가구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으면 수요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첫 번째 요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도 있지만 작년 재작년 2017년도 정부가 12월 13일 날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4년 내지 8년을 계속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 수요가 좀 줄어든 거죠. 거다가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주택을 사야 될 사람들이 대기 수요로 나오면서 전세수로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도 안 되고 전세는 오히려 늘어나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히려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입주 물량이 훨씬 더 많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설이 지났기 때문에 설 이후 시장을 좀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분양 시장부터 짚어보죠. 네. 설 이후에 이제 뭐 2월, 3월 이렇게 되면 또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서울 쪽 또 수도권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 물량 중에서 2월 달에 약 한 뭐 17,000 가구 정도, 약 18,000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고요. 네. 3월 달도 24,000 가구 넘어요. 그래서 총 3월 달에 44,459가구나 분양할 예정입니다. 네. 분양 물량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연말에 공공택지라든지 또는 그 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경우에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11일 날 정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75%를 무주택자한테 우선 분양하다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2월에 분양을 막았어요, 거의.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2월, 3월 달에 밀려버린 건데. 네. 그래서 역대 아마 가장 많은 물량이 아니겠나. 지난해 그 2, 3월 달에 분양 물량이 27,500가구 정도 됐는데요. 금년도 44,400가구가 넘으니까 많지요. 특히 이제 서울에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그 공급 물량이 좀 많고요. 수도권도 2기 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검단 신도시라든지 안양이나 뭐 수도권 웬만한 지역에서 분양을 다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아니겠나, 공급 물량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집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또 김현미 장관도 방송에 나와서 아직은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아니다. 서민이 집을 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폭등 이전의 수준까지 되돌아간 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 올라갈 땐 앞만 보고 갑니다. 네. 10억이 20억 되는 건 단순히 올라가지만 20억 된 게 15억, 10억으로 내려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하신 말씀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그 당시의 가격으로 되돌리겠다 하는 얘기인데 네. 그 당시 가격으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해요. 이미 그 강남 4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150%, 200% 올랐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거래 절벽이 되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하락하는 건 분명하지만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지만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뒤를 돌아보고 내려오기 때문에 찔끔찔끔 내려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호가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아직도 주택 가격은 서민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모 신문을 보니까 전문가 50인한테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더라고요. 네. 더 기다려라라는 게 이제 뭐 관망해라라는 게 이제 결론이더라고요. 비슷한 네. 의견이실 것 저도 같아요. 거기에 그 같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 50인 중에 한 명이시고. 네, 그런데 그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중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뭐 5억, 10억 하는 주택을 현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규제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나.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면서 주택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 규제는 규제하겠다는 것은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대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가격은 서서히 하락하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 상반기는 재건주택 시장은 매매에 나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단지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좋아졌죠. 75%를 무주택자한테 우선 분양하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 시장을 노려볼 만합니다. 지금 4월 말에 아파트 공시가격 네. 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마도 지금 이제 지난달에 그 1월달에 그 정부가 발표했던 공시 지가 가격은 전국 평균 9.1% 네.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17.7%나 상승했는데요. 4월달에 공시 가격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이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한 15%, 20% 정도 인상하지 않겠나.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 되면 보유세가 올라가고 또 일부 또 가격이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는 악재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대출 규제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꼈기 때문에 거래가 더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세도 설 연휴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아니, 전월세 가격은 전세 가격은 이제 수요가 이제 2월, 3월이 이사 수요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추세라면 전세 가격도 좀 하락할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매매 수요는 그렇지 않아도 대기 수요로 남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지금보다 좀 더 가파르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지금 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재개발을 거의 규제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도 지금 강화시켰고요. 또 재개발 사업도 지금 저 서울시가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쓰면서 재개발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많이 사업이 지연될 그렇죠. 것이다. 네, 지연될 지금 가능성이 이제 대표적으로 높습니다. 강남 쪽에도 지금 예정돼 있는 사업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악재거든요.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고요. 네. 두 번째는 안전진단 강화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좀 이연되지 않겠나, 늦어질 것 같은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표적인 강남 음마 네. 같은 경우도 쉽지 굉장히 않습니다. 노후화됐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런 말씀하신 사항들 때문에 그렇죠. 사업 추진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또 서울시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높이 제한 스카이라인 35층을 풀어달라, 용적률 올려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런 악재까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뭐 집값 하향 안정화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거 지역별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 보니까는 오히려 폭등하는 지역도 있고 올라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그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이나 또는 과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많이 안 떨어진 것 같고요. 예. 성남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금 그 새로운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역시 위치가 좋거나 또 인기 있는 지역은 가격이 그런 대로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 짚어봤습니다.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